네, 안녕하세요. 진성건강보험입니다. 자, 블루쉴드 보험들 많이 가입하고들 계신데요. 블루쉴드 보험 회사 웹사이트가 www.blueshieldca.com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언제든지 체인지할 수 있겠지만요. 이 웹사이트에 한번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서 그 안에서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좀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 또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같이 한번 좀 해보겠는데요. 들어가서 먼저 좀 닥터 주치 바꿔보는 거, 주치들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들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통들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보험회사 전화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또 800번 전화해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본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다른 가족 멤버들의 또 주치의도 바꿔야 될 경우에는 내가 대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한 사람씩 통화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 그 빌링 스테이트먼트 청구서를 못 받아서 제 시간에 또 안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음 달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또 빌이 안 오는 경우에는 또 어떤 난감하죠. 그래서 경우에는 들어가서 온라인으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화로 해서도 요즘은 그 자동응답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것들도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 웹사이트가 현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웹사이트 blueshieldca.com 들어가 보시면 되고 맨 오른쪽에 여기 보면 register라고 되어 있고 또 바로 옆에 login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미 레지스터를 하신 분들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될 거고 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 레지스터를 같이 한번 저하고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첫 번째는 ID 넘버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 ID 넘버는 subscriber ID 넘버인데 블루쉴드 멤버십 카드나 또 인보이스에 적혀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ED, XEO,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플랜들은 또 그 앞자리가 또 틀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적고 또 생년월일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bscriber ID 넘버를 이렇게 적어봤고요. 샘플로. 그 다음에 생년월일도 이렇게 넣습니다. Continue 누르시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몇 가지 더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이메일 애드레스를 달라고 그러고, 한 번 더 넣으라고 그러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이제 각각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패스워드는 그 대문자, 소문자 섞어가지고 또 기호까지 하나 넣어서 적어도 8자리 넘어야 된다고 하니까 유념하시고, confirm 그 패스워드 다시 한번 넣고 security question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 보면 여러 가지 security question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답을 정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에 create my account 이렇게 누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됐다는 저기가 나오고요. 됐고 또 거기서 아마 그 대시보드를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누르게 되면 아마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와서 다시 로그인, 아까 우리 처음 페이지에 봤던 로그인으로 다시 그 금방 만들었던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My Dashboard, My Blue Shield, 그 다음에 대시보드 있고 My Plan은 어떤 플랜을 현재 갖고 있는지, 나의 베네핏, 혜택의 요약, 이런 것들, Summary of Benefit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현재 클레임 있는 경우 보험을 이용을 하셨어 가지고 클레임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안에 어떤 그 클레임의
과거 클레임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링 페이먼트가 여기 있고요. 참고로 이 클레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 테지만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든가 수술을 하셨다든가 그런 분들은 대개로 보통 보험회사에서 EOB라고 해서 Explanation of Benefit 뭐 이런 것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그 집으로 편지로 오는 그런 것들 잘 차곡차곡 모아놓으셔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리하기도 쉽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무슨 폼을 다운로드 한다든가 뭐 아이디 카드를 여기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프로파일을 또 바꾸거나 닥터를 바꿀 때도 또 여기로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anage Family Access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이 상대방 그 개인 가족 구성원 개인마다의 그 액세스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이 Manage Family Access로 들어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배우자의 인포메이션을 본다든가 또는 내 인포메이션을 우리 배우자가 볼 수 있게끔 어떤 허락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다 똑같은 블루실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고 그 가족 그 구성원의 개인의 인포메이션을 볼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미국의 그 보건 그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잘 돼 있어가지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자가 우리 와이프가 나의 어떤 인포메이션, 병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려면 내가 허락을 해줘야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또 배우자의 인포메이션을 보려면 또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 아니고요. 오케이. 여기 또 무슨 인포메이션들이 있냐면 또 페이먼트 인포메이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고 이번 달에는 얼마 냈고 다음 달에는 얼마 내셔야 되고 여기 뭐 누르게 되면 페이 빌로 해서 그 빌 페이먼트 하는 그 사이트로 또 금방 넘어갑니다. 이거 누르면 그 다음에 또 빌이 또 받았는데 내가 어디다 잘 안 넣어둬가지고 잊어버렸다 했을 때는 이거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은 그 빌을 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그 밑으로 또 좀 내려가 보면 이런 인포메이션도 있습니다. 닥터하고 요즘은 그 텔레닥, 뭐 텔레헬스, 뭐 이헬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전화로 닥터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닥터들하고 전화상이나 또는 비디오 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기는 텔레닥이라는 서비스를 쓰는데 제가 한번 써봤죠. 이것을 저희 딸아이가 팔꿈치에 이상하게 피부가 좀 이렇게 울긋불긋한 게 있어가지고 닥터한테 가서 보여줘야 될 건지 아니면 좀 놔둬도 될 건지 잘 모르겠어서 마침 그날이 또 휴일이었고 썬데이 일요일 날 오전이었었어요. 닥터스 오피스는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른 회사인데 블루실드는 아닌데 전화를 해봤죠. 그 리퀘스트 했더니 금방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15분이나 20분 기다렸는데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여주었고 그랬더니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쉽게 닥터의 오피니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응급이나 좀 급한 상황 같으면 urgent care 센터라든가 이머전시를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에 보게 되면 primary care physician이 주치의라고 해도 되겠죠. 내 주치의는 현재 이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내내 같은 내용이었네요. 이건 뭐냐면 현재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네요. 전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에딧 프로파일로 가셔가지고 닥터를 한번 좀 바꿔보는 걸 해볼게요. 닥터를 바꾸는데 현재 그 에딧 프로파일로 가셔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에딧 프로파일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My Health Team 해서 Change Primary Care Physician이라고 하는 이 링크로 들어가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현재 닥터 이름은 여기에 나오겠죠. 그리고 내 인포메이션입니다. 내 이름이 누구고, 뭐 생년월일이 뭐고, 현재 나의 주소가 뭐고, 뭐 나의 유저네임, 패스워드 했던 것이 뭐다, 이런 것들이 여기 있을 텐데, 뭐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의 주치의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rimary care physician, 여기 밑에 적혀져 있는 닥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눌렀어요. change primary care physician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겠죠. 그래서 정말로 닥터를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자, 그렇다 하면 이 continue를 누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닥터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닥터를 이렇게 찾게끔 이런 또 툴이 연결이 됩니다. 이 중에서 찾으십시오라는 거겠죠. 그러면 닥터 타입으로 찾을 수 있고, 또 닥터 이름으로도 찾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닥터 타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타입을 눌렀더니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보통 주치의는 우리가 그 General Practice 또는 Family Practice나 또는 Internal Medicine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치의를 많이 고르죠.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도 고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General Practice 하시는 이 세 곳에 이분들을 다 체크마크를 해가지고 설치를 눌러봤더니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샘플러 지금 이 지역에서 15마일 내에서 아까 봤었던 General Practice 하시는 닥터들이 한 76분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서 그 필터로 가셔서 만약에 원하시면은 이 15마일을 25마일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마일로 늘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봤더니 밑에 이제 그 닥터들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지도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닥터 한 사람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좀 그 디테일을 좀 보고 싶으면 눌러서 하면 여기에 있는 그 에러를 작은 화살표 있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 닥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이니까 뭐 이런 랭귀지가 가능하고 경력이 얼마나 됐고 또 오피스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인네트워크이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인포메이션 또 여기에서 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오피스가 여기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한 곳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오피스로 해서 이 사람을 그 나의 주치의로 변경을 하는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Make PCP.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또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주치의와 메디컬 그룹, HMO 플랜이면 뭐 메디컬 그룹이 바뀌게 되고, PPO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그룹 물어보지 않습니다. 참 PPO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도 주치의를 정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블루실드도 마찬가지고 헬스넷도 마찬가지고 작년서부터는 PPO도 주치의가 한 사람 정해져 와요. 그래서 정해져 오는 이렇게 정해져 오더라도 그 주치의한테 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아무리 PPO고 내가 네트워크 내에서 리퍼럴 필요 없이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한 사람 또 닥터를 한 사람 정해놓으면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다든가 이럴 때 여기저기 생각하지 않고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이 이 왼쪽에 있는 닥터는 그 전에 있었던 닥터고 오른쪽에 있는 닥터는 이번에 제가 바꾸고 싶은 닥터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밑에 있는 confirm하고 continue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닥터 첸이라는 분으로 바꾸는 케이스인데, 여기에 이제 내 전화번호, 그리고 내가 이 닥터로 바꾸는 이유를 하나 골라서 넣어야 됩니다. 전화번호는 이렇게 넣고요. 이유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 드롭다운 메뉴 밑으로 나오겠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닥터가 너무 멀어서 그랬다.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골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물어보죠. 그쪽에서 하나 더. 현재 이 멤버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현재 이 멤버께서, 이거 제가 바꾸면 제가, 현재 그 전 닥터겠죠. 그 전 닥터와 그 전 메디컬 센터. 그러니까 지금 바꾸기 전에 그 닥터로부터 어떤 진료를 받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어떤 리퍼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현재 펜딩이 돼 있다든가, 또 스케줄이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또 특히 그렇죠. 현재 임신 중이라든가, 또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닥터를 바꾸는 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no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됐다고. 그래서 이제 알려주겠다. 이렇게 정합니다. 보통 이제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메일로도 연락이 오고요. 닥터가 바뀌었다 이런 거로 연락도 오고, 또 메일로도 새로운 카드가 옵니다. 그래서 카드 바꾼 데는 새 카드에는 닥터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오고, 보통 그 다음 달 1일로 바뀌어지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4월 1일이다라고 하면 4월 1일 날 하게 되면 5월 1일서부터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4월 1일 날 닥터를 바꾸는 이유는 4월 달에 닥터를 만나러 갈 찬스가 많잖아요. 한 달 동안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시다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닥터 바꾸지 마시고, 멤버 서비스에다 직접 전화를 하시면 바꿔줍니다. 이 컴퓨터는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꼭 다음날 1일로밖에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데, 멤버 서비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 그 전 닥터하고는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어떤 무엇이 걸려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꿔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다 바꿔주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닥터 바꾸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Manage Family Access라고 하는 걸 들어가게 되면, 한마디로 내가, 내 가족의 어카운트라고 해야 돼. 내 가족의 블루실드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내가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무슨 고칠 거 있으면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우리 어카운트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이 아니죠. 여기에는 이제, 저는 이 어카운트를 지금 현재 들어가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라고 할게요. 저희 와이프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you cannot see 우리 와이프의 health information.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수 없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바로 밑에 보면 request access to 우리 와이프의 health information. 내가 우리 와이프의 어떤 클레임이라든가 빌링이라든가 보통 클레임들 많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여기 링크인데 링크를 눌러서 어떻게 하는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또 몇 가지 단계적으로 또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지 이제 내가 들어가서 우리 와이프의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또 grant access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우리 배우자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와이프가 저의 어카운트에 들어와가지고 저의 인포메이션을 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한다 이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아이들도 있죠. 이 아이들도 그 에러 버튼 누르면 쭉 나올 텐데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명 정도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 인포메이션을 다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아들한테 첫 번째는 이제 그 배우자한테 해야 되고 배우자한테 request access를 눌러서 그렇게 되면 배우자 이메일로 갑니다. 배우자가 이메일을 받아서 우리 남편이 나의 어카운트, 블루쉴드 어카운트로 들어오게끔 리퀘스트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또 오케이, 뭐 yes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것이 또 블루쉴드 이메일로 가게 돼서 그 안에서 또 허락이 되게 되고 뭐 이런 좀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액세스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줘야 되고 또 그 상대방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와이프의 그 헬스 인포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도 하게 되지만 또 우리 와이프가 내 인포메이션을 들어와서 또 보고 싶을 때 이 grant access를 또 눌러줘야 돼요. 이 grant access 누르게 되면 아마 화면이 바뀌면서 누구누구에게 우리 와이프에게 나의 인포메이션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나는 허락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해야 돼요.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My Plan이네요. My Plan 현재 Silver 87 HMO Trio 플랜을 현재 갖고 있는 곳이고 또 이 밑으로 보면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뭐 Recent Claim 현재 클레임 최근에 클레임 들어간 것들, 병원 다녀오신 기록이라든가 이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뭐 닥터를 찾아볼 수 있는 기능도 또 밑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화면은 빌링 앤 페이먼트입니다. 이 빌링 앤 페이먼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프리미엄이 얼마인데 APTC 정부보조금이지 정부보조금 얼마 받아가지고 또 지난 밀렸던 어떤 액수가 있었으면 past due가 있을 거고 아니면 크레딧 어마운트로 나올 수 있을 테고 더 미리 내신 분이 있으면 그래서 현재 토탈 차지가 얼마서 얼마를 며칠까지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빌링 앤 페이먼트 히스토리 해서 눌러서 들어가 보면 몇 월 며칠 날 내가 얼마를 돈을 냈는지 이런 것들이 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겠죠. 빌링 앤 페이먼트 히스토리 해서 지난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사이에 냈던 기록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날짜 적어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론즈 플랜이고요. 뭐 똑같습니다. 여기는 또 계속 마이 플랜이고 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내용인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의 디덕터블이 뭐 얼마고 뭐 코페이먼트가 현재 얼마를 썼고라는 건데 여기 애뉴얼 코페이먼트를 지금까지 얼마를 뭐 쓰신 기록이 있게 되면 이게 이렇게 좀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란 무슨 온도계 같이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12,600불 뭐 14,000불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가족 코페이고 디덕터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 것만 보고 있는 건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everyone 해서 누르게 저희가 전체가 지금 가족 걸 보고 있는 거지만 아까 왜 패밀리 어카운트 액세스 하는 것들 쭉 뭐 그랜트 액세스 하고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여기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면 뭐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우리 아이들 또 이런 인포메이션이 또 차곡차곡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덕터블을 얼마를 썼고 코페이를 얼마를 썼고
또 전체 가족은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쳐져 가지고 얼마를 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이런 툴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에서 뭐 클레임, 뭐 EOB 같은 거 이 안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닥터 찾는 법. 그 다음에 이것은 그 estimate cost.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 진료나 치료나 이런 거 받을 때 내 주위에서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 궁금할 때가 가끔 있죠. 저한테도 그 가끔 문의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그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미국에서 어떤 정해진 어떤 가격이 없고요. 또 그것을 또 해주는 그런 기관, 뭐 병원이나 무슨 이런 의료기관 이런 데마다 가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또 보험회사하고 또 뭡니까 이미 정해놓은 약정 가격이 또 다 틀리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개인마다 또 내는 코페이나 코인슈런스나 또 디덕터블이 또 다 틀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물어보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CT 스캔 촬영하는데 얼마입니까? 보통 뭐 무슨 얼마 정도, 아무래도 그래도 좀 어떤 뭡니까 아이디어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모른다고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바로 이런 데들 가면 좀 볼 수가 있는 게 treatment cost estimator가 바로 어떤 진료나 뭐 치료나 그런 비용 에스티메이터입니다. 견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실제 가격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한번 심작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툴이 이렇게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로케이션이 여기 있을 테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진료나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드롭다운 메뉴가 쭉 있는데,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MRI를 한번 찍어보겠다라고 할 때, 또 MRI도 종류가 뭐 어떤 복부나 뭐 뇌나 뭐 가슴이나 뭐 척추나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펠비스나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뭐 스파인이라고 할게요. 척추 MRI를 한번 찍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현재 100마일, 뭐 100마일까지 갈 건 아니겠지만 100마일 내에서 스파인 MRI를 찍는 가격은 에버리지 가격은 한 1000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1000불이고 또 코스트 가격대는 181불서부터 5843불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서 이제 집에서 가까운 지역, 내가 아까 넣었던 집 코드에서 가까운 지역, 나의 집에서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 병원에서 MRI를 한번 찍는데 5623불이 코스트다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또 쭉 내려가 보니까 또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원이에요. 여기도 병원은 뭐 598불이에요. 10분의 1로 뚝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미징 센터에 가보니까 또 반값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같은 척추 MRI 한번 찍는다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이 가격에 맞는 건지 이 가격이 맞는 건지 가격 차이가 참 크죠.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더 싼 데도 있고요. 또 더 좀 비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어서 디스턴스로 뽑는 것보다는 가격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또는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되면 이곳이 여기에 있는 이곳이
MRI를 찍는데 181불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5,800불 부르는 병원도 있고 또 이렇게 가격이 아주 저렴한 이런 것도 있으면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그 실제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내용들이고요. 쭉. 자, 그 다음에 빌링, 페이먼트 내는 인포메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링 앤 페이먼트를 누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latest bill 해서 현재 프리미엄 빌이 얼마 정도 내야 되는데 전체 액수가 그 다음에 APTC는 정부 보조금을 얼마 받아서 얼마가 지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월 1일까지 얼마 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그 오토매틱 페이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날 나가게 되어 있네요. 했을 때 이 modify를 누르게 되면 들어가서 바꿀 수도 있죠. 날짜를 바꾼다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서 프리미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올해 2018년도에 내가 한 달에 100불씩 나가는 거로 오토페이를 해놨는데 2019년도에는 보험료가 예를 들어 120불이 됐다라고 하면 그 120불이 저절로 바뀌어져서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얼마가 나갈 것이다. 1월치 보험료를 미리 내니까 120불로 정해져서 나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바뀌어져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먼트는 보통 이게 크레딧 카드나 뭐 체킹 어카운트 여기 나가는데 이 페이먼트는 크레딧 카드 마지막 네 자리 숫자가 뭐 1, 2, 3, 4로 끝난 다음에 1, 2, 3, 4 되는 거기에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확인이 되죠. 또 Pay My Bill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눌러서 들어가서 당장 보험료를 낼 수가 있죠. 여기 말입니다. Pay My Bill. 그래서 이 Pay My Bill을 누르게 되면 이제 블루실드 웹사이트에서 나와서 그 블루실드에서 이제 쓰는 Bill Matrix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동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Subscribe ID 이미 다 적혀져서 나오고 돈 얼마를 뭐 체킹이냐 무슨 뭐 카드냐 뭐 이런 데서 나오고 현재 얼마를 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Continue 누르게 되면 뭐 Payment Review 되고 그 다음에 그거 해서 다 또 Yes나 뭐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Payment Receive이 또 나오셔서 그것이 이메일로 Confirmation으로 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EasyPa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EasyPay가 바로 그 자동이체 오토페이입니다. 그래서 EasyPay 셋업 하실 때는 이거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EasyPay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돼서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놓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몇 가지 블루실드 웹사이트에서 레지스터를 해서 또 로그인을 해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뭐 닥터를 바꾼다든가 비를 또 내던가 확인을 해본다든가 또는 뭐 그 코스트 에스티메이터를 해본다든가 그 외에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은 특히 뭐 무슨 수술이나 입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대거로 그 explanation of benefit이라든가 이런 클레임했던 기록들,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고객분들을 도와드릴 때 그 집으로 오는 것만 가지고 볼 때는 상당히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액세스가 돼서 들어가서 일목요연하게 쭉 다 보고 그것을 또 다운로드 받아서 또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해서 다 집어넣어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 보면서 병원에서 왔던 비라고 대조해 가면서 내가 내야 되는 코페이나 디덕터블이나 또 코인슈런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내는 건지 또 안 내야 되는 걸 내는 건 아닌지 또 냈던 걸 또 뭐 그런 일은 많이 없겠지만 또 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다 오신 분들, 수술이나 입원을 크게 하셨던 분들한테는 꼭 반드시 이 레지스터 하셔서 들어가서 그 클레임 히스토리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페이먼트를 보내는 거라든가 닥터를 체인지 한다든가, 또 그 말고도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건강보험이니까 내 건강보험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필요할 때 아주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되니까, 한번 시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30분 넘었지만 한 30분 정도만 할애하시면 이제 들어가서 대강 윤곽이 보이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면 저희 오피스로 항상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송 건강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